네, 오는 금요일부터 인천 일대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립니다. 차별과 편견, 전쟁의 고통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메시지들로 큰 울림을 전해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혁상 프로그래머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 작년에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렸고 요즘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년 지나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익숙해지셨습니다. 네. 또 많은 메시지도 전달받으셨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좀 낯선 단어기도 해서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산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날리, 흩어질 산.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덧 작년이 10회였고 올해가 11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유수 영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가져온 변화들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이 낯선 단어를 그래도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영화제와 연결해 주셔서 그 점이 저희에게는 어떤 11년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천에서 열리는 영화제잖아요. 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어떤 인천의 어떤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재외 동포점까지 유치를 하면서 이 인천이 이민의 도시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조금씩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어떤 의미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902년에 이민사가 시작된 인천 또 최근에 재외 동포청도 확정이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영화제 관련해서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혁상 프로그래머님 소개해드렸는데 감독은 알겠는데 프로그래머가 뭐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인가?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로그래머는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제는 아무래도 주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작품 선정과 그리고 작품을 관객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갤러리의 큐레이터 같은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표현으로 집행위원장 이 정도면 됩니까? 그건 너무 높은 어떤 그런가요? 윗 어르신이고요. 저는 그냥 프로그래머로서 영화제 디자이너? 그것도 느낌의?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요. 영화제 디자이너,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제라는 행사 자체,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고민과 열정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이제 11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11회째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인지 88작품이 나온다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짧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벨기에 출신의 거장 감독들이죠. 다르덴 형제의 토리와 라키타를 비롯해서 재미교포의 삶을 다룬 킴스 비디오와 또 LA 주류가게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작품도 소개가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과 함께 현 동시대의 어떤 디아스포라를 고민하는 전 세계 감독들의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으로는 어웨이라는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루슬란 페도토프 감독이 만든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어웨이라는 작품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장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헝가리로 탈출한 2명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고요.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룬 어웨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제 매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섹션으로 만들고 있는 포커스 섹션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디아스포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제로?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전쟁의 어떤 비극성을 한층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전쟁까지 이 경험했던 이 한국 시민들에게 이 전쟁의 참상 그리고 이 비극성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특별전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예, 관련된 그 전쟁의 디아스포라 어웨이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들 관련돼서 좀 포커스 있게 좀 봤으면 하는 영화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추천작. 추천작이요. 모든 작품을 다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늘 카메라는 인류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이번 특별전 섹션에서도요. 지금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 참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부차의 봄이 온다면이란 작품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 참혹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밀착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걸 함께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함께 좀 공감하고 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영화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게 가장 잔인하지만 또 훌륭한 영화적 소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느껴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향점, 이 영화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어떤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지향한다는 점이 저희의 큰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날 때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주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낯선 존재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고민을 한다면 낯섦과 낯섦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치가 바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여러 영화들 지금 뭐 88개 작품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있는 좀 이거는 그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런 영화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보기 힘들고 이런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은 릴리의 도미노 세계라는 제목부터 되게 재미있는 릴리의 도미노 세계. 이 릴리라는 이 주인공 이 이제 도미노 천재 그 아티스트인데요. 이 릴리 해빗이라는 주인공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연달아 넘어진 그 도미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이 릴리는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중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입양을 간 입양아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자신의 배경을 이 도미노의 다양한 색감으로 그 다양성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직접 이 릴리 해빗이가 저희 인천에 찾아와서 도미노 쇼도 하고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과 함께 도미노 워크숍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릴리의 도미노 세계도 함께 상영을 하게 되고요. 이 작품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어떤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조금 즐거운 방식으로 재미있는 방식으로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영화도 온라인으로 영화 작년에 괜찮았던 수작들을 선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온라인에 상영되는 영화 퍼플레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프라인 영화 그 현장에서도 모든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릴리의 도미노 세계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직접 네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인천 계양장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한창 네. 예, 영화제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예. 예,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플리마켓, 만국시장 그리고 이주민 체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환대 광장 인천 예. 아트 플랫폼에서 저녁이 되면 네. 야외 상영도 진행을 합니다. 아, 정말 네. 낭만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외 상영 전에는 네. 또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지 그리고 불고기 디스코 네. 같은 뮤지션들의 공연도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예, 산책하듯이 인천 계양장에 오셔서 영화제를 즐기시고 또 정취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가 벌어지는 애관극장이 네네. 인천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없어지네 만에 시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애관극장은 저희가 1회 때부터 굉장히 이 극장에서 하고 예. 싶은 예,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1895년에 그러니까요. 한국 최초로 생긴 근대극장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애관극장도 상업시설로 어떤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영화제와 만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작년에서야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애관극장에서 저희 영화제를 상영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지역 경제와 함께 협업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를 직접 참여하고 싶으면 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야 되나 표를 먼저 사야 되나 뭐 광크를 해야 되나 오픈런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 영화제가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올해부터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예. 조금 여유 있는 영화제였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매를 오픈을 했는데 예. 정말 광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알았습니다. 네. 몇 작품이 벌써 이미 매진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현장 판매분도 있고 아직 매진되지 않은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제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제 사회에 보는 두 분이 몇 년째 지금 한 5년째 호흡을 네, 맞습니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조민수 배우님과 네. 김한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또 늘 해주시는데요. 네네. 저도 제가 있는 한 내년에 두 저를 한번 분께서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한 아나운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한 아나운서 제 후배여가지고 제가 잘 그런가요?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년에 한번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디아스포라 영화제 금요일에 네. 문을 여는데 OBS 시청자 여러분께 요즘 뭐 저녁 때 날씨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거의 네. 더운 수준인데 참 의미 있는 낭만적인 또 그 영화제의 의미가 인천과 딱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초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화제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볍게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이 인천이란 공간이 조금은 멀긴 하지만 네.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고 다채로운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네, 네. 영화제가 열리는 그 인천 계양장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신포시장에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또 네, 존재를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오늘은 인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경인선을 타시고 종점까지 오시면 인천역에서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리는 아트 플랫폼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부터인데 그냥 네. 아침부터 가서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네네, 또 그러시죠. 맛있는 거 먹고 네. 또 이벤트나 뭐 볼거리 즐길거리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11회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19일에 개막합니다. 27개국과 88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네. 플리마켓, 책 전시까지 여러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 인천 시민 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네네. 경기 도민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이혁상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